네, 안녕하세요. 연말결산팀에서 발표를 이제 맡게 된 최지혁, 22기 최지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제로 데이터 기반 3초 자기 완성 FAS 대시보드를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방금 대표진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좀 유의미하고 가치 있게 좀 창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데이터 기반에서 이러한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좀 구성을 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먼저 발표 순서입니다. 팀원 소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한 줄 소개, 서비스 목표, 그 다음에 ELT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클라우드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세부 사항,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회고를 마무리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팀원은 먼저 저 22기 엔지니어링 최지혁, 그 다음에 21기 엔지니어링 이제 김효대, 22기 엔지니어링 신예린, 이제 22기 분석 그리고 엔지니어링 겸해서 이하윤 이렇게 4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한 줄 소개입니다. 저희는 구글 캘린더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 개인 데이터 기반에서 유저의 인생 대시보드를 제작 및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일정 분석 서비스는 전문화된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 캘린더 활용 방식이 좀 많이 상이하고 또 그에 따라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개인의 일정을 분석해서 뭔가 대시보드화하는 기존 서비스들은 구글 크롬에 간단하게 서드파티 앱으로 간소하게 제공될 뿐 전문적인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 개인 맞춤형 일정 분석 대시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설명입니다. API는 크게 3가지를 썼는데요. 먼저 유저 인포, 다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API들인데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유저의 기본 개인정보를 습득할 수 있고요. 캘린더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유저 캘린더를 종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글 캘린더는 그냥 일정 이벤트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캘린더 카테고리가 따로 구분이 되고 그 카테고리 내에서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캘린더 리스트, 그 다음에 저희 핵심 API인 이벤트 API를 이용해서 유저의 세부 일정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저 인포를 통해 이메일을 가져올 때 활용하거나 신규 사용자 여부를 오토투 기능을 이용해서 신규 사용자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캘린더 리스트에서 이제 아이템 항목에 사용자의 캘린더 목록을 포함하는 배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희 핵심 웹서비스의 핵심 API 일정 이벤트 정보를 가져오는 이벤트 API인데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당장 가져온 오늘 보아즈 컨퍼런스 데이터만 하더라도 제목,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날짜, 시간대 정보 모두가 다 입력하진 않겠지만 장소나 행성자 정보, 이벤트 주최자, 상태 알림 설정 이런 것도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LT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입니다. ELT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반쪽짜리긴 한데 아무튼 ELT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API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주마다 요청을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주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기본 정보는 MySQL에 따로 저장을 하고 DB 서버에 저장을 하고 완전 JSON으로 뽑힌 로우 데이터는 다이나모DB에 전부 다 키밸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원할 때 이제 그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필요한 정보를 수치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개인 일정 데이터 방금 수집한 거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을 하는데요. 먼저 유저 일정 데이터를 구글 캘린더 API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이나모DB에 로우 데이터를 저장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되 이것을 주 단위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말씀드렸듯이 유저 개인 정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MySQL, 그 다음에 개인 캘린더 정보는 다이나모DB의 비정형 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다이나모DB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먼저 유저 개인 정보는 일단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젠더 잡 합의 이거는 저희가 따로 입력할 수 있는 그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름, 이메일, 그 다음에 구글 아이디가 이제 아이디별로 일련 번호가
구현되더라고요. 이 구글 아이디, 그 다음에 수정 생성된 일시, 그러니까 저희가 회원 가입한 일시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 DB가 업데이트된 날짜를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 정보를 고민을 하다가 PK를 이제 식별자죠. 이메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이메일 식별자로 안 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왜 이걸 이메일로 했냐면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일단 사용자 수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서비스를 배포를 하려고 봤는데 이게 이 일정 정보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배포를 하려면은 구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배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자 수가 저희가 허락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 로그인을 하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메일 인덱싱 측면에서 뭔가 일단은 좀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그렇게 오버헤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이메일을 식별자로 했습니다. 또 이메일 기반 조회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보시면은 일정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이메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이메일 키로 바로바로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서 되게 효율적이라서 일단은 그 개발의 편리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은 식별자로 정했습니다. 또 이게 이메일을 식별자로 보통 안 하는 이유가 좀 이메일의 의존성도 강하고 변동 가능해서인데요. 일단 저희는 구글 캘린더 API에만 의존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 아이디만 변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구글 공식 문서에 계정 이메일 주소가 gmail.com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서 이 점도 해결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제 보통은 UUID 같은 걸로 일련 번호를 작성을 해서 그 기반으로 이제 인덱싱을 하는데 정수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덱싱 할 때 4바이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덱싱 속도나 저장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하지만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메일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바이트에서 50바이트 정도 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인덱싱 측면이나 저장 공간 측면에서 좀 손해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일정 이벤트 정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정보를 저희가 이거를 전부 다 그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정형 데이터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어떤 분이 일정을 하루 종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일정인데 기간 설정 안 할 수도 있고 장소 설정 안 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뽑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다르고 이 예외 처리 모든 예외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좀 많이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이슨 형태를 통째로 그냥 데이터 레이크에 박아놓고 거기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쓰자고 아이디어가 나와서 일단 이렇게 다이나모DB에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 레이크에 통짜로 데이터를 넣고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서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데이터 정제 및 가공은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들만 제이슨 데이터 형태로 다시 정제해서 그것을 차트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반쪽짜리 ELT라고 한 게 원래 정식 ELT는 데이터 레이크를 두고 필요한 데이터에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따로 만들고 거기서 쿼리를 뽑아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저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들기보다 바로 제이슨 데이터로 정제를 해서 바로 차트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ELT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정합성 및 검증 및 오류 확인인데요. 데이터 이제 굉장히 정합성 하는 거 중요하겠죠. 다이나모DB에서 데이터를 빼서 새로운 데이터가 뭔지 그리고 빠진 데이터가 뭔지 판단을 구분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만 넣고 하는 게 오히려 그 읽고 쓰는 비용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싹 다 삭제하고 새로 넣어버리는 풀 리프레시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또 유저 정보 데이터를 좀 구조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필요한 차트별로 다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조금 뽑아서 그 데이터에 맞게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형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 담기지만 거기서 대개 유저의 정보를 하나하나 데이터 구조화해서 그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보여주는 형태를 웹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개발 환경입니다. 저희의 개발 환경인데요. 먼저 개발 환경에서 저희가 좀 아무래도 응용 통계학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론트엔드나 백 이런 쪽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빠르게 개발 환경을 배포도 하고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음과 같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조금 좀 고안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개발 환경은 CI/CD를 좀 잘 구축을 해봤는데요. 먼저 저희가 로컬에서 GitHub으로 배포를 하면은 GitHub 액션이 이것을 바라보고 GitHub 레포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나 그런 것을 압축을 해서 AWS S3 버켓에 올립니다. 그러면 AWS 코드 디플로이 CD 기능인데 코드 디플로이 기능을 하는 게 버킷을 바라보고 있다가 버킷의 새로운 버전의 압축 파일이 올라오면은 그 압축 파일을 그대로 서버에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GitHub에 푸시를 하면 그 EC2 서버에 바로 반영이 돼서 저희가 따로 건드릴 게 없이 반영이 된 상태로 서비스가 돌아가게 돼요. 그 사이에 살짝의 그 서비스 중단 타임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뭐 블루그린 이런 식으로 무중단 배포를 사용하기에는 뭔가 좀 다시 되게 복잡하고 새로 배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CI/CD만 구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일정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보안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안성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DB랑 그 백엔드 서버를 프라이빗 서버에 EC2 프라이빗 서버에 넣고 프라이빗 서버가 이제 그런 외부랑 통신을 못하기 때문에 넷 인스턴스를 따로 생성을 해서 넷 인스턴스에서 이제 허용된 IP를 통해서만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또 그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보안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플로우는 아예 따로 서버를 파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그를 또 GitHub 레포에서 관리를 해요. 이 대그 레포를 올리게 되면은 대그가 GitHub 액션을 통해서 바로 그 에어플로우가 떠져 있는 서버에 배포가 되도록 그리고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이제 수집부터 활용까지의 단계인데요. 먼저 이제 에어플로우가 도커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도커에서 주 1회 자동 요청을 해서 캘린더 API를 통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갱신을 해주고 갱신을 하면은 이제 이메일 오퍼레이터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주 1마다 메일을 발송해 줍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이제 일정이 요약이 됐으니까 한번 가서 자신의 일주일이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프라이빗 서버에서 패스트 API로 전달을 해주고 이제 API가 작동을 하면은 다이나모DB에 저장, 그다음 MySQL DB의 데이터를 저장을 따로 해준 다음에 그 과정에서 패스트 API에서 전처리를 해주고 바로 그 리액트 프론트엔드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EC2에서 도커 위에 띄워온 에어플로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에어플로우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 에어플로우는 워크플로우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이제 뭐 데이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카프카랑 에어플로우랑 배치와 스트리밍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하고 그 워크플로우를 예약 및 예약을 해서 언제든지 그 크론잡 형태로 데이터 실행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주 배치로 사용자의 캘린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일주일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다는 메일을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벌써 마지막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회군입니다. 이제 의의는 저희가 에어플레이를 이용한 배치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구글 API를 연동을 하고 로그인 구현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좀 해봤다는 거, 그 다음에 보안과 비용을 고려한 이제 SaaS, 즉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현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개인화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구현을 해서 그 고객에게 제공을 했다는 거 등을 좀 의의로 두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개선점은 있습니다. 일단 완벽한 ELT 구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을 하고 거기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뽑고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쿼리를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그럴 만한 용량, 이왕의 대용량 데이터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중간에 웨어하우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구축해보면 어땠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서버 최적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웹페이지 자체가 생각보다 조금 느려요. 3초 대시, 3초 자기만 서있긴 하지만 3초가 아니라 좀 걸리더라고요. 13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서버를 최적화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 다음에 웹페이지 UI, UX 디자인 및 구축. 아무래도 이제 프론트엔드 쪽을 저희가 분야하다 보니까 데브 제로 V라고 데브 V 제로라고 좀 AI 프론트엔드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했어요. 그런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개발하면 어땠을까라는 의미에서 또 개선점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일정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긴 했는데 뭔가 AI나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개선점을 찾았고 또 대용량 데이터를 좀 다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좀 아쉬운 점을 찾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시연 영상인데요. 짧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 알려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원 그래프로 이제 카테고리별로 얼만큼 활동했는지 이번 주 활동이 언제 얼만큼 높았는지 수치별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루의 일정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이렇게 정보를 좀 그래프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아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이나 직업 종사분야 취미를 통해서 좀 데이터를 받았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중에는 이제 직업에 따른 편차,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이런 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몇 퍼센트 이만큼을 투자를 했어요 라는 식의 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좀 기능을 넣고자 이렇게 좀 개인정보 받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까지 팀 연말결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